아까 우리 회원께서도 대통령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좀 통 크게 한동훈을 비롯해서 쓴소리하는 정치인들도 좀 껴안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40년 정치 평론하면서 이제 한국 정치의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싫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정치하려고 그러면 받아들여야만 될 기본적인 룰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대통령과 관련된 또 차기 대권 주자와 관련된 말씀만 할게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치가 대통령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라는 권력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정치가 대통령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기 시작하면 정치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어지러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차기 대권 주자들은 대통령 중심으로 정치가 돌아간다는 거를 주어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조건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한국 정치가 대통령 중심제고, 따라서 대통령 중심으로 정치가 돌아가야 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만들 필요가 없는 갈등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이 황당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당은 여당과 달라서, 야당은 야당이 되는 순간 5년 후에 여당이 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취임한 그날부터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 야당의 일이에요. 그 야당은 원래 그런 거야. 그래야 5년 후에 자기들이 정권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당은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부터 대통령을 방어하고 수호하는 일을 하는 게 여당이에요. 그게 싫으면 여당을 안 하면 돼. 그럼 여기서 여당은 어떻게 정해지냐? 간단해요. 대통령이 속해 있는 정당이 여당이에요. 숫자가 많다고 여당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어느 당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그 당만 여당이야. 나머지는 다 야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극단적으로 예를 들게요. 의석 3개밖에 안 되는 개혁신당 소속이라고 하면 그 개혁신당이 여당이야.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다 야당인 거지. 그 야당은 자기들이 다음에 정권 잡으려면 대통령을 공격하고 그 대통령이 속해 있는 여당을 공격하는 게 자기네 일이니까 하라는 거야. 그럼 지금 대통령이 어디에 속해 있냐? 국민의힘에 속해 있어요. 국민의힘은 여당이기 때문에 제1의 임무가 대통령을 수호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수호하고 대통령이 성공하도록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다 해서 대통령을 성공시키는 게 첫 번째 미션이에요. 그 대통령을 성공시킨 그것을 미천으로 해서 다음에 한 번 더 국민들로부터 심판받고 평가받고 선택받게 하도록 하는 것이 여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명제입니다. 이걸 제대로 안 지키면 정치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야당이 대통령 공격하에서 5년 후에 정권을 탈환하는 것이 목적인데, 때로 대통령한테 야합하는 수가 있잖아. 그러면 바로 사쿠라 얘기가 나와. 야당이니까. 그러면 역으로 국민의힘 여당이 대통령 수호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망각하고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 시작하면 이건 더 이상 여당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당 자격이 없으면 나가는 게 맞아. 나가서 대통령 공격할 수 있는 야당이 되면 돼.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여당이었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될 때의 당대표였잖아. 그 여당이었잖아. 그런데 이자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계속해서 대통령과 갈등을 빚으니까 차라리 나가서 야당해라. 이준석이도 차라리 나가서 야당하겠다. 그래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하고 개혁신당이 대통령 비판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연스럽게 보는 거야. 쟤는 야당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행동을 국민의힘에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정치가 힘들어지고 어지러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겠다고 출마를 해서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선택되어서 대표가 됐잖아요. 그러면 한동훈의 제1의 임무는 뭐냐? 대통령을 수호하는 거예요. 야당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대통령을 성공시키는 거야. 그거 하겠다고 당대표가 된 거야. 그리고 이 일을 잘 하면 국민의힘 지지자나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하지 말라 그래도 한동훈을 지지하게 돼 있어. 그럼 한동훈이 지금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거 1대1 관계가 아닙니다. 한동훈이 쪽에 모여있는 자들이, 이게 정치 기본을 모르는 자들이 모여있어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자는 한동훈이 측근은 한동훈이 독대를 신청하면 그걸 받아주는 게 대통령의 책무래.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디냐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같은 급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급이야. 이재명이는 야당 대표인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떻게든 동급이 되려고, 같은 급이 되려고 계속해서 1대1 회동을 주장하는 거야. 한동훈이가 독대 주장하는 거랑 비슷하게 1대1 주장하는 거야. 둘이서만 만나자는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총선 참패한 직후에 대통령이 1대1 회동을 허락해 줬잖아. 그 자리에서 이재명이가 15장 갖고 일건댔잖아. 이런 막대 먹은 자들은 야당이니까 약속 어기고 대통령하고 만나는데 그래 A4 15장 갖고 오는 자가 어디 있어요. 사전에 조율도 다 깨버리고. 그건 이재명이니까, 야당이니까. 정말 막대 먹은 자들, 못 배운 자들이라 하더라도 야당이니까 그렇다 그러고 넘어가지만, 한동훈과 국민의힘은 여당이잖아요. 죽으나 사나 대통령과 함께 해야 될 공동 운명체거든. 그러면 지금 한동훈이 쪽에서 계속 얘기하듯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 여론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럼 그 좋지 않은 국민 여론을 좋게 만드는 일을 누가 해야 돼? 한동훈이 나서서 해야 되는 거야. 여당이 나서서 해야 되는 거야. 최선을 다 해보고 한동훈이부터 나서서, 아니 제가 검사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 수십 년 모셨다. 김건희 여사도 내가 10년 가까이 봐왔다. 이런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하고 지가 나서서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다녀야 돼. 그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여론이 개선이 잘 안 돼.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대통령한테 언론 플레이 하지 말고 진짜 몰래 들어가서 제가 대통령님을 위해서 또 여사님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국민 여론이 우리 기대만큼 좋아지지 않으니 대통령님을 성공시키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님 이런 결심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여당 대표의 길이에요. 제가 이거를 이재명이한테 요구합니까? 이준석이한테 요구합니까? 조국이한테 요구합니까? 아니 그자들은 야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어. 그러나 여당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동훈이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 계속해서 언론 프레임을 하고 있고, 사실은 야당은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고 8년 전처럼 정권을 탈취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아서 탄핵으로 돌입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사과도 별로 관심이 없어. 이자들은 요즘 야당에서 사과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이재명이 쪽에서 이미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한동훈이하고 그 똘마니들 몇 명만 계속해서 사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론이 대서특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자들은 무슨 의도를 갖고 하는지 몰라도 그 한마디 한마디가 대통령한테는 엄청난 부담이거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상황 우리가 겪었잖아.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없이 사과하라 하는 바람에 최순실이가 가끔 이 연설문, 정치인 때 연설문이야. 대통령 때의 연설문이 아니고 정치할 때의 연설문을 한 몇 번 손봐준 거가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지. 그래서 최소원 씨가 제가 그런 도움을 몇 번 받은 적은 있는데 하고 인정을 하면서 사과를 해버리니까 진짜 뭐 잘못이 있는 것처럼 돼버렸어. 아니 하다못해 길거리에 가벼운 접촉사고를 해도 우선 내려서 소리부터 지르잖아. 그건 내가 분명히 저쪽이 잘못했는데도 내 잘못도 좀 있어. 저희가 90 잘못이고 내가 10 잘못이야. 그럼 내가 10 잘못했으니까 내가 사과를 먼저 해. 그럼 나 100이 다 잘못된 거야. 완전히 뒤집어 씌우는 거야. 이게 우리 일상에서 나타나는 인간관계잖아요. 정치는 더 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가짜뉴스 괴담 만들어서 덮어 씌우고 정권 탈취하는 게 저 종북 주사파들인데, 그래서 야당이 대통령 끌어내리려고 하는 아주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김건희 여사를 3년째 공격하고 있잖아. 그러면 김건희 여사를 가장 앞장서서 보호해야 될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집권당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 해보겠다고 나서서 당원들로부터 펴달라고 해서 당대표가 된 게 한동훈이라. 만약에 전당대회 때 한동훈이 난 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거리 둘 거고 김건희 여사 내가 계속 공격할 거야 라고 했으면 표 얻었겠어요? 그런데도 표를 줬겠냐고. 우리 당원들이 여기 오신 분들 전부 하나같이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 돼.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켜야 돼. 그걸 미천으로 해서 3년 후에 우리가 다시 정권을 잡아야 돼. 안 그러면 종북 주사파한테 정권 뺏기고 나라 망해 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갖고 오신 거잖아. 그런데 이 조중동이라고 하는 아주 기회주의적인 언론들이, 아주 기회주의자, 문재인이 정권 잡으면 바로 문재인한테 고개 숙이고 충성하는 게 조중동이야. 이 자들이 자꾸 이 상황을 대통령과 한동훈이를 1대1 동급으로 놓고 니도 잘못했고 니도 잘못했다는 식의 양비론으로 몰고 가. 그러면서 대통령이 통 크게 껴안지 못하고 라고 얘기는. 껴안을 게 따로 있어. 저는 지금 이 정치 상황의 본질은 8년 전처럼 대통령을 탄핵으로 끌어내리고 손쉽게 정권을 탈취하려고 하는 종북 주사파의 공작이 이 현 정세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다른 건 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자들이 8년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시작한 게 아니야. 그냥 해본 거야. 해봤는데, 아니면 말고식으로 해봤는데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국회에서 절대 반란표 없을 거야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헌재가 다 기각시켜 줄 거야. 노무현 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하다가 탄핵당해버렸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정말 처절한 실패의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좌파는 8년 전에 달콤한 승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조직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8년 전에 그 아픈 패배의 경험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어. 교훈을 얻지 못했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 상황인지도 잘 인식을 못해. 그래서 자꾸 내부에서 반란표가 나오니 내부에서 오히려 대통령한테 통이 크니 작으니 김건희 여사가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니 사과를 해야 되니 마니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외적이 쳐들어왔는데 집을 튀어넘었어, 강도들이. 그런데 집안에서 야, 너 왜 이렇게 학교에서 늦게 들어왔냐 이러고 싸움하고 있는 거야. 일단 싸워서 쫓아내고 해야지.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이 한동훈이가 맡고 있는 이 국민의힘이 8년 전에 그 처절한 패배에서도 하나도 배운 게 없어. 그래서 저 국민의힘한테 맡겨서는 대통령 보호를 못하겠다고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다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 8년 전에 우리 태극기 광화문 국민혁명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8년 전에 시작될 때는 앞불서 한 타임 늦게 시작했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한 다음에 시작돼.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그래서 완전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에 태극기 국민혁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나마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이 폭정을 휘두를 때 광화문 국민혁명을 우리가 할 수 있었어요. 그 힘으로 정권을 우리 자유파가 탈환했어요. 지금 8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재현되고 있어요. 그때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런데 최전선에 나서서 대통령을 수호하고 종북 주사파들의 탄핵의 음모를 분쇄해야 될 국민의힘이 자꾸 내부에다가 총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못 믿겠다. 우리 자유파가 더 늦지 않게 이번에는 좀 일찍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10월 3일 국민혁명 집회가 조직된 겁니다. 사실 집회 한 번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국민혁명 광화문 집회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버스 타고 하루 종일 정말 1박 2일로 시간 내고 하루 종일 그 힘든 그 상황을 감내해야 되잖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 끌려 내려온다.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저 범죄자 집단들이 다시 정권 탈취한다. 감옥 가기 전에 이것들이 조기 대선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되면 감옥 안 가니까. 지금 그거 노리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조국이 문재인이가. 그러니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라도 국민 전선을 구축해야만 된다. 그래서 세 가지를 메시지를 줘야 된다. 세 가지 메시지를 위해서 우리가 광화문에 모이는 겁니다. 첫째, 대통령과 자유파 국민들에게 이번에는 8년처럼 허무하게 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있다. 우리가 광화문에서 국민 전선을 구축하고 버텨낸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할 때 가장 먼저 눈싸움부터 하잖아. 격투기 하는데 가면은 그냥 눈으로 잡아먹을 듯이 하잖아. 기세 싸움 하잖아. 거기서 지면 안 돼. 지금 우리가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대통령한테도 그 메시지를 주는 거야. 자유파 국민들이 있다. 광화문에 국민 전선이 있다. 대통령 겁먹지 마라. 이 메시지 주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둘째는 이재명과 문재인과 조국이하고 저 종북주사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김정은이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야. 우리가 8년 전에는 너네의 사악한 공작을 잘 미처 모르고 하다가 우리가 당했다. 어수룩해서. 이제 안 그렇다. 절대 8년 전 같은 상황 안 만든다. 너네 함부로 까불면 얼마 전에 대통령이 김정은이한테 그랬잖아. 함부로 까불면 그것으로 네 끝이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광화문에 모여서 문재인이 이재명이 조국이한테 또 그 뒤에 있는 김정은이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8년 전에는 우리가 당했지만 그때하고 지금의 우리는 다르다. 까불면 너네 죽는다. 이 메시지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 국민의힘에 국회의원 108명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이한테 주는 거예요. 너네가 이번에도 8년 전처럼 집단적으로 배신하고 집단적으로 이탈하고 내부 총질하는 거 계속하면 우리가 너네 손봐주겠다. 이 메시지 주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저는 8년 전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지금 왔다. 그렇다고 해서 쫄지는 말자. 이길 수 있으니까. 상황을 예측할 수 없을 때 겁나는 거지. 아무리 험악한 상황에서도 이 상황이 본질이 뭐고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하는 걸 예측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막아낼 수 있어요. 108명만 똘똘 뭉치게 만들면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광화문에서 탄핵 저지 국민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제가 지난달부터 지금 지역 아미고 모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일주일에 2번 이상 하고 주말마다 지역을 내려오는데 그것도 제가 그냥 고성호 TV만 해서는 이게 국민전선 구축에 동력이 잘 안 사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을 만나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언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대 안 된다. 탄핵 절대 안 된다.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탄핵될 수 있어. 대통령이 누구 믿겠어 지금? 대통령이 진짜 국민의힘 믿을 수 있어요? 한동훈 믿을 수 있냐고. 우리가 자유우파가 나서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나서면 어떤 경우에도 탄핵은 막아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탄핵 저지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 반 동안 해왔던 이 4대 개혁 그리고 저출생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국가적 어젠더가 꼭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고 개혁의 성과는 시간이 걸려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김대중 때부터 청와대에서 수석도 하고 총리도 2번 하고 쭉 해왔잖아. 저 좌파 정권에서도 일하고 우파 정권에서도 일하고 해봤잖아. 한덕수가 며칠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경험한 그 많은 대통령들과 비교하건대 대인이다. 어떤 대통령보다도 대인이다 그랬어요. 또 어떤 대통령보다도 개혁적이다 그랬어요. 노무현이보다 개혁적이고 김대중이보다 개혁적. 그러면서 개혁은 중단하면 후퇴한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노동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절대 중단하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탄핵을 저지하면 그 다음 장은 어떻게 펼쳐지냐. 대통령 선거는 이제 2년 6개월 남았습니다. 3년이 남은 게 아니라 2년 6개월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 2년 6개월 사이에 이재명이 조국이 문재인이는 사법처리 됩니다. 감옥에 갑니다. 그동안은 김명수라는 사악한 좌파 판사가 대법원장을 하면서 재판을 아예 진행을 안 시켰어요.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2가지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첫째, 재판 신속하게 해. 둘째, 여론 압력에 굴복하지 마. 이 개딸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판사들 공격하잖아. 그 판사 개개인이 버틸려면 힘들거든. 겁도 날 거 아니야. 그런데 대법원장이 여론에 굴복하지 마. 그리고 신속하게 재판해. 그래서 저는 내년이면 이 3사람은 감옥에 가 있거나 재판장에 서 있을 거라고. 그러면 지금은 모든 언론이 차기 대권 조사하면 이재명이 한동훈이 중심으로 조사해. 그 조사 다 쓸데없어. 감옥 가서 투표권도 없는데 무슨 놈이 조사냐고. 그러니까 2년 반 후에 대선 국면은 전혀 새로운 판에서 새로운 인물들이 짜게 될 거예요. 지금 여론조사 가지고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어. 일이 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김문수가 갑자기 대권주자 반열에 뛰어올랐어요. 그렇죠. 불과 한 달이야. 불과 한 달이야. 김문수 그전에도 우리가 잘 알았지. 그리고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 처음에 했던 때가 언제냐면 2012년이에요. 2012년에 박근혜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하고 맞짱 떴어요. 대통령 경선에서. 그런데도 김문수는 대선 후보로 누구도 생각을 안 했어, 그동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청문을 거치면서 갑자기 이 사람이 뜬 거예요.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 이건 무슨 얘기냐? 지금은 미디어 정치 시대고 SNS 정치 시대고 유튜브 정치 시대예요. 10년 전에는 이런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누구 하나 띄우려고 하면은 1년, 2년 걸렸어. 신문사에서 인터뷰도 하고 뭐 루포 기사도 쓰고 뭐 방송에 출연시키고 10년 이상 그 1년, 2년 걸려도 간신히 1, 2% 올릴까 말까 했어요. 지금은 달라. 지금은 그냥 어느 방송에서 한마디 한 거가 실시간에 순식간에 전 세계에 퍼지잖아.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면 자유파 국민들이 그 얘기 듣고 바로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디어 정치 시대에는 무명의 신인도 석 달이면 스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2년 반 3년 전에 그 미디어 정치의 특성을 잘 이용해서 순식간에 대표가 된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론조사를 볼 때 이재명이가 얼마다, 한동훈이가 얼마다, 양강이 어쩌다 저쩌다 이건 다 지나갈 얘기입니다. 2년 반 후에 대선이 2년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그때는 정치판에 남아있지 못할 자들이 지금 조사받고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에 이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2년 반 전에, 3년 전에 윤석열이라는 검사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이 전부 합쳐서 10개월 걸렸어. 검찰 쪽 다 그만두고부터 10개월 만에 대통령이 됐어. 그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앞질러서 대안이 있니 없니 그런 식으로 고민할 거 없어요. 선거구도와 대선구도가 어떻게 될지 지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저도 그거 예측 안 해요. 상황을 좀 더 봐야 된다고. 그래서 전략적 낙관주의, 전술적 비관주의. 전략적으로는 2년 반 후에 우리 자유우파가 정권 재창출할 수 있다. 확신을 가지셔도 돼. 그런데 이 전략적 낙관주의와 승리에 대한 확신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최악의 경우를 다 계산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죠. 이게 전술적 비관주의. 그래서 경계하되 긴장하되 포기하지 말고 쫄지 말자는 거예요. 쫄고 포기하면 게임 자체가 안 돼.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긴장해야 돼. 대비해야 돼.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쫄지 말자. 패배주의야말로 자유파 최대의 적입니다. 네, 제 말씀은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 이호도 사장님, 회원님 잠깐 모실게요. 이 이호도 영업을 이제 며칠 후에 그만두신대. 아니 또 연세도 많으세요. 진작에 좀 쉬고 싶다 하셨는데 이제 마침내 그만두신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부산에 내려왔을 때는 아마 이 이호도에서 이렇게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아미고 회원들이 하시는 다른 좋은 장소들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모임은 계속 할 수 있지만 그동안 너무 고맙게 해주셔가지고 우리 부산의 아미고 회원들이 감사표를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미고 부산의 이지연 본부장이 감사표를 만드셨으니까 제가 드릴게요. 저 박사님. 잠깐만, 제가 우선 이거 받고. 아니 이거 변신 좀 하고. 그러세요. 괜찮아요. 그 번신하세요. 그래요. 어서 오세요. 자, 이게 이 감사패인데요. 이게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사패 최은서 귀하는 고성국 TV 부산 아미고 회원으로 투철한 애국심과 봉사정신으로 부산 아미고 조직 강화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패를 드립니다. 2024년 10월 5일 고성국 TV 부산 아미고 회원 일동 하셨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말씀만 하세요. 그 박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셰프 한 지는 올해 딱 50년 되네요. 이제 요 자리에 저 장사한 지가 원래 35년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좀 쉬고 또 쉬고 싶어서 이제 올 10월 말로 해가지고 장사를 이제 그만두려고 그럽니다. 그동안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시고 이래서 저는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또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